여러분, 요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괜히 더 신경 쓰이지 않으시나요? 그동안 잘 모르던 번호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고 또 환불해드리겠다, 보상금을 보내겠다 같은 이상한 메시지가 더 자주 보이지 않던가요? 특히 최근 큰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집 주소까지 남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시면 정말로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 전화, 그리고 각종 사기 시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몇 가지 방법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피해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편리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대형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새어나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더라도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 걸까? 누가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는 걸까? 이런 불안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실제로 요즘 주변을 보면 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갑자기 늘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낯선 메시지가 자꾸 도착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환불해드리겠다, 보상금을 보내겠다 같은 문구가 들어간 문자라면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문자가 대부분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혹시나 해서 눌러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런 심리를 노려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단순한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처럼 기본적이지만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사기꾼들은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꾸며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사기 문자가 보내지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신뢰를 얻으려는 보이스피싱도 증가합니다. 이런 2차 피해는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요즘 사기 수법이 너무 정교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띄어쓰기나 표현이 어색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실제 회사 안내문처럼 깔끔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이름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는 사례도 있고, 집 주소가 노출되면 오프라인에서도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집 앞 택배나 우편물에 대한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안함이 커질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유출된 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는 대부분 사기 문자와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잘 알아두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또한 모르는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 고객센터를 가장한 번호를 경계하는 것, 내 계정에 낯선 로그인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행동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정보 하나쯤 새어나간다고 큰일이 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전화번호 하나만으로도 사기범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사용한 사기나 택배회사로 가장한 사기 등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도 없고 스마트폰을 잘 모르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를 크게 줄인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듣고만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모르셔도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만든 비밀번호를 몇 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또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비밀번호가 새어나갔을 때 다른 사이트까지 똑같이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비밀번호와 은행 앱 비밀번호가 똑같다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비밀번호는 적어도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너무 단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 전화번호 뒤 4자리, 1111, 0 같은 숫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기범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숫자와 글자를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영문자판에서 한글로 입력하는 강아지 1234처럼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남들은 쉽게 추측하지 못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해킹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내 계정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쇼핑몰 앱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로그인 관리, 접속 기록 같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쓰지 않는 기기에서 로그인 흔적이 보인다면 즉시 로그아웃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면 됩니다. 이 과정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결제 수단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쇼핑몰을 오래 쓰다 보면 여러 카드나 계좌가 자동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던 카드지만 지금은 이미 해지한 카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그대로 연결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결제 수단은 삭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 결제 메뉴가 있다면 그것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내가 모르고 결제를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 온라인 결제 관련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문자나 전화로 오는 링크를 절대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귀하의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환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긴급한 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링크를 누르게 해서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내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절대로 이런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처음 보는 번호라면 무조건 지우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안내라면 앱 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에 있는 링크는 누르지 않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두면 좋은 것은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간단한 단어만 입력하면 찾을 수 있고 사용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과거에 어떤 사이트에서 유출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또 명의 도용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이트에서 오래전에 만들어두고 잊어버린 계정이 있다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오프라인 보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떠올리지만 집 주소가 포함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밀번호를 종이 쪽지나 배달 메모에 적어두는데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그 메모를 보거나 사진을 찍으면 별다른 장치 없이 바로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이 비밀번호는 이웃 간에도 최소한의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택배를 문 앞에 오래 방치하지 않고 집 앞에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두면 좋은 것은 결제 알림과 카드 잠금 기능 활성화입니다. 카드사에서는 해외 결제 잠금, 온라인 결제 잠금, 일시적으로 카드 사용을 멈추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결제가 시도될 때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 카드 결제 푸시 알림을 설정해두면 몇 초 안에 바로 결제 안내가 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한 결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만 설정해두면 계속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해두면 지속적으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미리 대비하시면 훨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계정과 전화번호, 그리고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튼튼한 장벽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안전수칙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지만 실제로 피해를 막아주는 힘은 결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각종 안내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개인정보가 새어나오면 그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이 금방 접근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사기 문자나 보이스피싱 같은 공격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낯선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정체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고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사람의 불안한 감정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천천히 확인하는 태도만 가져도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많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이름이나 이메일이 어디에서 새어나갔는지 알려주고 명의도용 여부도 무료로 확인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 부담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쓸 때 안전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배워두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고 막을 수 있는 피해는 미리 차단하고 편리함은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천천히 차근차근 안전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요즘처럼 불안한 소식이 많을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면 위험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번쯤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알면 더 안전해지고 함께 조심하면 더 든든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생활에 힘이 되는 소식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